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CC예요. 며칠 전에 저의 구독자가 1000명이 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보니까 저의 구독자가 오늘부로 1357명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미국의 의료 비용 문제, 의료 보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참 많으셔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는 일주일에 3일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면 풀타임 잡으로 모든 베네핏을 받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로서는 그것이 풀타임 잡이기 때문에 저는 직장의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그룹 보험과 개인 보험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물론 나이 들어서 65세 이상이 되면은 메디케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의료보험의 일종이에요. 메디케어에 대해서는 이 영상 후반부에 설명하기로 하고, 크게 그룹과 개인으로 나눈다는 것은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직장에서 그룹보험이라는 것을 들어서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그 보험을 들게 하고 병원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보태줘서,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보험을 드는 것은 자기가 보험회사를 선택하거나 또는 그 보험을 들지 않고 다른 데 나가서 보험을 들고 그런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그 직장 보험을 들어야 하는 거고, 물론 그 직장 보험은 가족 전체를 들어도 되고 자기 혼자만 들어도 되고 그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플랜이 있고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또 개인 보험이라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이신 분들이 뭐 예를 들면 슈퍼마켓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자기가 의료보험을 들고 싶으면 그런 의료보험 회사의 상품들을 골라서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룹보험, 직장보험의 경우는 그 직장에서 보조를 해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물론 그 의료보험 보조금이 많다 그런 것도 직장을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지난번 영상에 제가 보험금을 얼마를 내는가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저의 그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 저의 직장 보험료는 얼마가 나가는지를 알아봐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치과 의료보험은 9불 32전이, 저희는 월급을, 미국에서는 대부분 월급을 한 달에 2번 타요. 그러니까 2주일에 한 번씩 월급을 타니까 이거는 매 2주마다 돈이 나가는 거고, 의료보험비로는 15불 66전. 그런데 저는 제일 싼 보험을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크게 병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20년에 MI라고 그래요. 심근경색이라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는 MI를 생겨서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서 갔는데, 말씀드렸듯이 병원비가 많이 나왔지만 의료보험료는 그 당시만 해도 2주에 한 번씩 15불 66전밖에 안 냈어요. 그런데 월급 명세서 한쪽에 보니까 고용주가 내주는 돈이 287불 49전. 그리고 이것도 2주마다 한 번씩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이 많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미국 월급 명세서에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한국말로 말하면 국민연금, 그거를 떼가는 거 플러스 메디케어 텍스가 있어요. 그 메디케어 텍스는 65세 이상 지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메디케어 A, 파트 A는 100% 그 메디케어에서 돈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제 월급 명세서 지난주에 걸 보니까 메디케어가 45불 25전을 떼더라고요. 그전에도 명세서를 많이 읽어보고 보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인지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유튜브에서 얘기해 드리려고 적어 놓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그 한국에서 오신 백혈병 환자 이야기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병원에 간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러는지 욕도 많이 얻어 먹었어요. 그때 말할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 천기누설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말씀드릴 때는 정말로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본 거를 말했지 제 생각이나 의견을 말한 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상황을 봤을 때 나의 생각은 어땠는지를 조금은 얘기하고 싶어요. 미국에서 월급을 타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거의 다가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남편이 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서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 그런 분도 계시니까. 그리고 개인 보험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인데, 그거는 미국 분들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셔서 이민 1세대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그런데 좀 싼 보험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비상시에 도움이 될 텐데, 그거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 종사하시는 분들, 교회에 다니시는 목사님이나 또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전부 다에게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통해서 베프티스트 처치를 통해서 의료보험을 살 수는 있어요. 그것을 알아보지 않고 있었고 보통의 교인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사시는 거지, 그것도 의료보험이 아주 비싸지는 않고 큰 일을 당했을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거를 저도 실질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메디케이드인데, 그거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 어린이, 노인들, 취약 인구들에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해서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주는 건데, 대부분은 병원비의 일부나 또는 전액을, 그런데 대부분은 전액을 면제받는 프로그램이라서 어느 정도 소득이 적으신 분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병원 소셜워커가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게 그 페이퍼워크를 해줍니다. 물론 거기서 완전히 다 끝나지 않아도 그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면 그 메디케이드 혜택을 보는 서류 절차를 밟을 수가 있고, 그것을 본인이 잘 못하실 경우에는 도움을 받는 시스템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병원비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돈을 내지 못하고 그냥 치료를 공짜로 받은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요사이는 모든 유학생에게 의료보험을 요구합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미국 시민권이나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자기 자녀를 자기 보험에 함께 할 수 있는 나이가 26살까지예요. 26살까지는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부모님 밑에 보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의료보험을. 그런데 26살이 지나면 보험을 사야 돼요. 코브라라고 26살이 지날 경우에 보험을 드는 프로그램 종이를 봤는데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27살까지 의과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제 밑에 있었는데, 26살이 지나고 한 1년 동안은 브루실드 브루크로스라는 보험을 따로 개인 보험을 샀어요. 그때 개인 보험을 샀을 때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한 150불씩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려드렸던 백혈병 환자인 가족이 미국에 와서 14억의 병원비가 나왔는데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그냥 제가 알게 된 사실만을 얘기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됐을 그 당시에 나의 생각은 어땠냐 하면 사실은 좀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간호대학 실습생으로 그 소아암 병동에 나갔는데 한국 사람이 있다면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분이 그렇게 주저리 자기 상황 설명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한국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계시면서 그 식권까지 다 받아가면서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은 그분들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공짜로 병을 고치겠다고 작정을 하고 오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경험이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분들 내가 도와주신 분들도 그때는 사실은 창피하고 부끄러웠다는 것보다는 병이 뭐 계산해서 나나요? 병이 그냥 갑자기 난 거고, 병이라는 재난이 와서 저한테 도움을 청하신 것이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면 병원비를 안 낼 수 있는가를 같이 머리를 써서 안 내게 해드렸는데, 가장 좋은 건 보험을 사야죠. 여기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 미국 사람이나 유학 오신 분들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병이라는 것이 계획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그것을 도와줬을 뿐인데, 굉장히 막 뭐 미국의 병원 시설이, 병원 제도가 그래서 나쁘다. 또 사실은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나는 미국에서 사는데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아서 나는 미국에 사는 게 너무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 계셨고, 너무너무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 사시는 분의 경우, 지금 저의 그 유튜브 구독자가 60%는 한국 분이에요. 그리고 한 40%가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한국에서 계신 분들은 미국 의료 제도가 이렇구나라고 아셨고, 지난번 비디오에서 미국에 뭐 그렇게 다 공짜로 먹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미국 병원비가 그렇게 비싸고 미국의 병원 시스템이 나쁘다고 하지,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미국에는 경제적으로 힘들면 돈을 안 내도 되는 건 사실이고, 요사이 와서 많은 병원이나 많은 기관에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오바마 시절이 오면서 Affordable Care Act라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싼 보험이라도 들어라, 그렇게 오바마 케어라는 게 생겨서, 그리고 그 싼 보험이라도 들면 세금 혜택을 주고, 그 12개월 동안, 1년 12개월 동안 보험을 가지고 있었으면 세금 공제를 받고, 그리고 그걸 12개월 동안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그때는 페널티를 낸다, 벌금을 낸다, 그런 규정을 사실은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오바마가 정권에서 내려가면서부터 흐지부지 되고, 결국은 그것은 계속 유지되지 않아서 보험이 없어도 벌금을 내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사람이 아프다는 것, 첫째, 아프지 말아야 되지만 병이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날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아무리 싼 보험이라도 보험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미국에서 오래 살으신 분들, 특히나 보험이 없어서 한국 가서 의료 혜택을 받고 오시는 것도 사실은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없으신 분도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만큼 이렇게 싼 가격을 지불하면 됩니다 라고 광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좋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 정말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가서 의료 혜택을 받는 것도 정상적인 돈을 지불하고 의료 혜택을 받으시는 거는 사실은 한국에 계시는 의사분도, 의사 선생님들도 반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의 이야기인데, 그게 정상적이지 않고 먹튀라는 거를 하는 사람들이 동남아나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일이 있다고 또 새삼스럽게 모르던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 보면, 미국에서는 그룹 인슈런스와 개인 인슈런스가 있는데,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아주 싼 것이라도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아나 임산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메디케이드, 그리고 65세가 넘은 분들을 위해서 메디케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메디케어도 굉장히 복잡하게 ABCD가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메디케어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병원비는 100% 혜택을 받고 그리고 의사를 방문하거나 뭐 또 검사를 하거나 그런 거는 메디케어 B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조건 돈을 내야 돼요. 171불인 걸로 알아요. 현재는 한 달에 171불. 그런데 그거 이외에 약을 사 먹게 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보험을 따로 들여야 되고 아주 복잡해요. 돈이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거의 300불에서 500불까지 돈이 나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보험료기 때문에 돈을 안 내면 연체료가 나오던가 아니면 결국은 그 서비스가 끊어지던가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메디케어를 받게 되신 분들도 아주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한국으로 역이민 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제 경우에는 자식들이 여기 다 있는데 왜 한국으로 돌아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는 또 다음에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선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